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게 벌써 4학기가 됐죠. 다 코로나 때문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학기 우리 수업은 글로벌 비교 노사관계입니다. 전공 선택이고요. 3학점이죠. 그러면 이게 첫 시간이니까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1학기부터 계속 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해왔지만 이번 학기에는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학교 방침이 1차 예방 접종률이 70%가 넘으면 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추석 연휴가 되기 전에 이 전국민 1차 예방 접종률이 70%를 넘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절 연휴 전까지는 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겠지만 이 명절 연휴가 끝나면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달력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9월 7일과 9월 14일은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고요. 9월 21일은 이 추석 연휴로 공휴일이죠. 하지만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역시 그냥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이날부터 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네, 이 9월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고요. 이 대면 수업은 10월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거리두기 단계가 좀 격상이 된다면 이 온라인 수업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시험 기간에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수업은 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것도 같아요. 네, 10월부터는 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에 예방 접종을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다들 이 백신 접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또 이 자가 진단 같은 것도 좀 철저히 하시고 방역 수칙을 좀 잘 따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계획서에는 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할 때는 수강생의 100% 동의를 얻는다, 뭐 얻겠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좀 임의적으로 이렇게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 10월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건 이게 학교 방침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게 동의를 하느냐 뭐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이 싫어 그냥 우리는 온라인 수업으로 할래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그런 거죠. 이 대면 수업을 하면 모든 학생들이 항상 다 출석을 해야 하느냐? 물론 아니겠죠. 이게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또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강의실의 시설이 지금 어떤지,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성능인지 이런 걸 좀 잘 모르니까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처럼 이 온라인 수업 툴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블랙보드에 뭐 이제 뭐 있잖아요. 그 온라인 수업 툴이 있는데 그걸 좀 열어놓고 그 부득이한 학생들은
그 강의실에 못 오니까 이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강의를 그 녹음하거나 또는 녹화를 해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동영상 파일을 제작을 해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인데요. 이 백신 접종을 하거나 또는 백신 접종을 한 후에 그 며칠 이렇게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동안에는 당연히 수업을 참석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럴 때는 저한테 좀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생리 공결도 좀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거 어떤 학생들은 이게 학교 포탈에서 이 공결 신청만 달랑 그냥 해놓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미리 통보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나한테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그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그 학교 행정 시스템에다가 공결 신청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게 공결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쨌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 뜨냐면요, 이게 학기 말에 이 성적 처리를 할 때 갑자기 공결 신청한 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어떻겠습니까? 이게 참 당황스럽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 제가 그 학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를 하게 될까요? 자, 아무리 그 학생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이게 이제 그렇죠. 이제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지,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될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당연히 100이면 100,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이걸 그냥 결석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결이라고 했는데 공결도 사실 결석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결이지, 그러니까 결석이니까 공결이지, 이게 그 공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석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이제 출석 점수에서 뭐 깎인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을 텐데 어쨌든 그냥 결석은 결석으로 되는 거죠. 그냥 공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을 했다거나 또는 뭐 이제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다거나, 제가 뭐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어디 아프냐, 뭐 그 병원 가서 뭐 진단서를 받아와라, 뭐 무슨 일이 있다 그럼 그 일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 뭐 그렇게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다면 일이 있구나 하지, 뭐 그게 무슨 일이냐 굳이 꼬치꼬치 따져서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문자라든가 카톡으로만, 문자나 카톡을 이용해서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통화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게 통화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뭐냐면 그거를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또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남겨놓는다면은 그게 이제 그 자료가 되니까 나중에 이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으니까 요건 사정을 봐줘야겠다 라는,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 포탈에 들어가서 뭐 백신 공결이나 뭐 생리 공결 이런 거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거 신청하지 않고 그냥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은요, 이 9월 중에는 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10월부터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정이 좀 생겨서 중간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 내용은 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이 강의 계획서에는 이 노동관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노동 분쟁의 해결에 관한 내용을 그 이후에 좀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수업이 이게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좀 가정을 하고 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하다가 또 대면 수업을 했다가 또 이제 모르는 거죠. 상황이 변해서 다시 또 온라인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수업 방식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결국에 이 노동관계의 발전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이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데요. 이게 좀 수업 준비에 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 수업 방식이 자꾸 바뀌게 되면 이 수업 준비하는 게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강의 계획 짠 걸 좀 바꿔서, 그러니까 그 먼저 이제 그 전년도에 그랬는데 이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라든가 뭐 사회 보장에 관한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고 가능하면 후반부에 가서 이 노동 관계의 발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수업 계획은요, 이 학기 중에 좀 정리를 해서 배포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이 단톡방이 있는데,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 뭐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 계획에 보시면 각 국가별로 노동관계를 고찰한 후에 이걸 종합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관계의 발전, 그 다음에 노동 분쟁 해결, 뭐 이런 게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끝에서 이제 노동 분쟁의 해결 문제로 이렇게 딱 종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는데, 이게 이제 지금의 어떤 국가별 주제가 아니라, 국가별 내용이 아니라 이게 이제 주제별로 좀 고찰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시험은 객관식 시험인데요. 뭐 대략적으로 최소 50문항에서 최대 120문항 사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참고로 뭐 작년이나 뭐 올 1학기까지는 대략 한 70 몇 문항쯤 출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중간 시험하고 기말 시험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학기 말에 중간 시험 보고 또 기말 시험 따로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학기 말쯤에 가서, 꼭 이제 학기 말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학기 말쯤에 가서, 그때쯤 가서 이 중간 시험하고 기말 시험을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실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뭐 이제 계속 제 수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요. 어쨌든 이 중간 시험을 안 봐서 좀 서운하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을 같은 날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시험 먼저 보고 기말 시험 또 이제 바로 이어서 보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문제라고 하면 반으로 딱 잘라서 50문제는 중간 시험, 또 50문제는 기말 시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을 한꺼번에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학기 초에 말을 해야 됩니다. 뭐 꼭 이걸 언제 얘기하냐면 시험이 다 끝나고 성적평가까지 다 끝난 다음에 뭐 그래요. 이제 공정성에 문제가 있네 어쩌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미리 말을 해야 고치든 뭐라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시험까지 다 끝난 후에 성적까지 다 나온 후에 뭐 말을 하면은 뭐 어쩌자는 건지 뭐 이게 그렇죠. 여하튼 미리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말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 방침에 못 따르겠다 나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 라면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이 과목 말고 그냥 다른 과목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뭐 그냥 그렇잖아요. 뭐 어렵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언제 볼 것이냐라는 걸 정해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 이게 확정적으로 정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 뭐 이때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1월, 12월 달력들 이렇게 보시면 12월 21일이 우리 이제 마지막 수업이래요. 그러니까 16차 수업일이고, 그 다음에 22일부터 방학입니다. 그러니까 21일 날 시험을 보는 건 좀 그렇겠죠? 21일 날 좀 시험 보는 건 좀 그렇고요. 자, 일단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 내용 있죠.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수업 내용 있죠. 그거는 이 11월 초나 중순, 그러니까 이제 11월 9일이나 16일까지는 딱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일단 끝마치기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정도 시험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을 갖고서, 그래서 이제 11월 말이나 이 12월 초에 시험을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좀 시험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30일 아니면 11월 7, 그러니까 12월 7일쯤 이때쯤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시험에 관한 사항들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좀 하는데요. 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왔는데, 꼭 투표를 해서, 그리고 이제 그 투표 결과에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란 게 결국에는 성적평가를 위한 거잖아요. 이 성적평가를 위한 거고, 또 우리가 그 성적이 상대평가를 해야 하니까 이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상대평가라는 게 어쨌든 등급을 나눠야 하니까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이제 다 잘 보고 또 다 A뿔을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난이도를 좀 높게 합니다. 또 문항수가 많은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냥 요행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지고 또 어려워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적은,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 점수로, 그러니까 몇 점을 받았느냐, 뭐 이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시험 점수로 성적을 결정을 하면 그건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겠죠. 이 상대평가에서 성적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시험 등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시험이 상당히 어렵다, 나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을 한 만큼 이게 등수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끔 보면 또 그런 말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이 어려워. 시험이 어렵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시험이든 간에 모든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시험이 어렵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또 이런 말들도 하는데요. 시험을 한 번만 봐서 어려웠다. 또 딱 한 번만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 사람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객관식으로 한 70문항에서 80문항씩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 보나 두 번 보나 아니면 100번을 보든 1000번을 보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공부를 한 사람은 이게 한 번은 보든 여러 번 보든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시험을 보는 목적도 바로 그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한 사람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보다 점수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많다, 뭐 시험 문제가 어렵다 이런 말들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범위도 넓고 문항도 많고 문제 난이도도 높고 그러니까 문제도 좀 어렵고 그렇게 하질 않으면 이 공부를 한 사람하고 공부를 안 한 사람하고 이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부를 한 사람이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범위도 넓고 또 시험 문제도 많고 또 어렵게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시험 등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은 이 과제인데요. 이 과제는 수업을 듣고 이 출석 인증 과제만 제출하면 됩니다. 예, 출석 인증 과제라는 게 있어요. 뭐 해본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출석 인증 과제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석 과제는요, 이게 온라인 수업이나 뭐 대면 수업이나 그러니까 모두 이제 수업 중에 안내를 해줘요. 이제 출석 과제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업 듣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 출석 과제의 문제가 딱 나오면요, 그 문제에 따라서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이게 출석 인증 과제 이외에 그거 말고 다른 과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과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야. 난 과제를 제출하고 싶어. 그러니까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 같아. 뭐 좀 그렇다면 과제 제출해도 됩니다. 그럼 제가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과제를 받아줄게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과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된 주제로 해서 과제를 작성을 해서 뭐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제는요, 이 성적 평가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니까 굳이 이 과제를 제출했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간다거나 또는 뭐 이제 또는 점수가 내려간다거나 안 냈다고 해서 점수가 내려간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고 이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이거야 해서 갑자기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해서 임의적으로 그냥 제출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언제 이게 좀 가산점이 생기냐면 이 동점자가 나와요. 시험 그러니까 객관식 문항이다 보니까 이게 동점자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객관식 점수니까 동점자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30%까지가 A 학점을 줄 수 있는데 30% 딱 결정하는데 A냐 B냐 결정하는 그 선에서 딱 2명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2명 다 A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한 명은 A를 줄 수 있고 다른 한 명은 어쨌든 B를 맞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둘 다 이 B를 맞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혹시 한 명을 올려준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때는 이제 과제를 내서 과제에 대해서 좋게 아주 이제 높게 평가를 아주 좋은 과제다라고 해서 평가를 받는 그 사람이 A를 받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점자 간에 그러니까 우열을 좀 나누어야 할 때 그때 이제 따지는 게 뭐 이제 과제라든가 뭐 출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경우에만 따집니다. 자, 그런 경우 말고는요, 이 과제가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네, 과제가 성적에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동점자가 동점자가 자기 점수가 동점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미리 과제를 제출한다. 그거는 몰라요. 동점자가 꼭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가끔씩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요. 저 같으면 이 과제에 집중을 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그냥, 수업과 또 시험 공부에 집중을 하는 그쪽에 좀 많이 주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출석 과제는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하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이 수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업이 화요일이니까 그죠? 수목금에서 금요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통상 뭐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늦게 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중에 좀 카운트는 해줬는데 되도록이면 금요일까지 딱 제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대면 수업은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 그래서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이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 동영상 강의 파일을 올리고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 그리고 이제 3일 이내에 제출하는 게 좀 원칙인데, 뭐 특별한 경우라면 좀 별도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또 시험 기간이라든가 또 학사 일정상 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또 과제 제출 기간이 좀 뭐 연장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당기지는 않는데 되도록 보면 이렇게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게 과제가 통합돼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8주차가 중간 시험인데 이 중간 시험 기간에는 뭐 시험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8주차 과제는 뭐 7주차 아니면 9주차 이렇게 이제 몰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 시험 기간에 뭐 하면은 뭐 이제 7주차, 8주차를 한 번에 제출하는 형식이라든가 뭐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우리 이제 9월 세 번째 수업이 추석이라 또 공휴일이라 이게 그렇죠. 뭐 공휴일이라고 해서 수업을 그냥 쉬어버리면 나중에 또 보강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아무리 이제 한 10분을 하든 아니면 좀 형식적으로 하든 간에 어쨌든 수업을 또 해야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뭐 2주차, 3주차를 몰아서 이제 한 번에 출석 과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뭐 3주차, 4주차를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강의 계획서에 수업용 홈페이지라고 나올 거예요. 뭐 레오아트.net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디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렉스플러스.net, KU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도메인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니까 뭐 어디로 접근을 하든 바로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 뭐 이런 화면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로 접속을 했을 때 딱 이런 화면이 뜨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로그인 창에 이 개인 번호와 또 과제 제출 인증 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 번호, 과제 제출 인증 번호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시작이 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개별적으로 개인 번호와 과제 제출 인증 번호라는 두 개의 번호를 부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그 주에 출석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매주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서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 번호와 그럼 과제 제출 인증 번호가 뭐냐? 이건요, 이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를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 개인 번호와 인증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건요, 이건 보안을 좀 위한 조치예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뭐 아이디라든가 이메일, 그리고 또 뭐 전화번호라든가 학번, 뭐 이런 좀 많은 정보들을 이제 저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로그인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는데, 이게 좀 보안 문제가 계속 좀 심각하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저장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가 어떤 인증번호 같은 것들을 부여해서 그 인증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갖고 있는 개인 정보들이 없는 거죠. 그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이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고안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호를 잃어버린다거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알려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잃어버렸다, 또는 뭐 이게 유출된 경우 있죠. 유출된 경우에는 저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뭐 이제 다시 공지를 받는다거나 또는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유출된다라고 해서 뭐 큰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왜냐면 아예 이제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을 거의 뭐 저장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저장하고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번호들은 첫 번째 과제, 그러니까 이번 주 과제를 수행을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 메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뭘 보내달라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을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문자로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면 제가 이게 메일 같은 건 또 그렇잖아요.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개인 전화기보다 어떤 메일은 보안 문제가 좀 취약한 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달라라고 한 겁니다. 네, 성적 평가인데요. 이 성적은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뭐 출석이라든가 수업 참여도, 뭐 학기말 과제, 뭐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절대 평가니까 이 절대 평가는 주관적 평가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수강반 전체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강반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강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출석이라든가 수업 참여도 뭐 이런 건 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그래서 이제 제때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수를 하고 또 이 출석 과제를 제출하는 거, 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또 뭐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평상시라도 좀 계속적으로 뭐 어떤 소통이 있어야겠죠. 뭐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뭐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수업 이수하고 그 다음에 과제 제출하고 이런 거 제때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있는데, 뭐 학기말 과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기말 과제가 부과가 된다면 이거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작년 1학기에는 제가 수강 인원이 너무 적어서 과제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 2학기에는 판례 분석하는 걸 과제로 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학기에는 판례 분석 과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 1학기에는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슬쩍 넘어왔는데, 예, 그래서 별도로 개인별 어떤 주제를 정하고 하는 그런 과제가 부과되지 않았어요. 이번 1학기도 그냥 어떤 출석 과제만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자,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할지 이건 좀 차차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학기 중에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예, 수업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전달을 하거나 또는 뭐 일반적 수준의 그런 대화를 나누기 위한 그 단톡방입니다. 뭐 꼭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꼭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수업과 관련된 안내라든가 또는 뭐 전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의견 청취 이런 거 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곳을 통해서만 공지합니다. 네, 가입은 자유라고 하지만 뭐 거의 반강제죠. 원래 온라인 구조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동의하냐? 동의는 자유니까 동의를 안 해도 된다. 근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톡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오픈 채팅방이니까, 오픈 채팅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구든지 또 제한 없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광고를 해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비밀번호를 좀 걸어놨습니다. 비밀번호를 걸어놨는데 이 참여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참여 코드는 개별적으로 좀 알려드리는데요. 아직 참여 코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죠. 네, 제가 그 지난번에 수업과 관련된 안내 사항을 그걸 이제 블랙보드에서 이 전체 메일로 이렇게 발송해 드렸는데요. 그때 뭐 이름과 학번, 전공 뭐 이런 것들을 좀 문자 메시지로 보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문자로 안 보내고, 그러니까 문자 지금까지 아예 이제 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고 아직 답변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자로 안 보내고 메일로 보낸 학생들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든가
학번, 전공 뭐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걸 보내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 참여 코드라든가 아니면 아까 본 그 개인 번호랑 뭐 인증 번호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알려주려면, 그렇죠, 여러분 알려주려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 이런 이 카톡 참여 코드라든가 개인 번호라든가 뭐 인증 번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참여 코드를 입력을 하고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공지사항만 달랑 올리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의 뭐 질문이나 의견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라든가 또 수업과 관련된 뭐 좋은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 뭐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게 좀 꺼려진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좀 알면 좀 그렇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뭐 이제 개인 카톡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단체 채팅이 아니라 1대1로 하는 그런 카톡이나 아니면 또 문자 메시지를 주시거나 그냥 전화하셔도 돼요.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화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메일은 보내지 마시고 그냥 전화를 한다거나 뭐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내용이라면 여기 이제 채팅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유튜브인데요. 유튜브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강의 파일을 올려놓는데요. 지금은 뭐 이제 지난 학기 수업이죠. 그러니까 지난 학기 기업경영과 노동법 그리고 노사관계법 수업 마지막 주 16주가 시험주니까 저희 이제 15주차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그 내용들이 보이죠. 업로드된 동영상,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 파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라인 수업을 한 게 지난 1학기부터인데, 지난 1학기 수업은 좀 뭐랄까 조금 이제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거는 좀 삭제를 하고요. 지난 2학기, 그러니까 작년 2학기, 올해 1학기 이렇게 이제 계속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것도 참고하시려면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 수업하는 것도 계속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 내용 역시 언제든지 이제 지나서 그러니까 이번 주 수업도 뭐 다음 주라든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시청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을 하려면 그 수업이 있는 그 주에 시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이 수업일이다 하면 그 오늘부터 3일 내에 출석 과제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 3일 안에 시청을 일단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예, 채널 이름은 로사민인데요. 뭐 사람 이름 같죠? 예, 로사가 장미란 뜻인데 민장미 씨라고 해야 될까요? 예, 사람 이름 같은데, 예, 원래 제 전공은 이게 노동법이 아니라 민법인데요. 민법 중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민사책임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민사책임법을 전공을 했는데 수업은 좀 이상하게 제가 처음에 수업을 시작한 게 노동법이에요. 그리고 저희 또 연구실 전통이 이 민법과 노동법을 같이 공부하는 게 또 전통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도 같이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노동법, 사회보장법 수업도 꽤 오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이렇게 수업을 좀 해왔던 건데, 그래서
그래서요, 예, 노동법, 사회법, 민법의 그 앞글자만 따서, 그죠? 노동법의 로자죠. 한자로 쓰면 로잖아요, 로. 그 다음에 사회법의 사, 민법의 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로사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 사회법, 민법을 줄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딱 뗀 거는 민법은 좀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뗀 거예요. 자, 프로필 사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배경 사진이라든가 프로필 사진 같은 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봄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서 그냥 올린 겁니다. 이게 제비꽃이죠. 오랑캐꽃이라고도 하는데 이 봄에 피는 토종꽃입니다. 제비꽃. 그리고 제 SNS 있죠.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좀 찾기 쉬우라고 다 이렇게 통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필 사진은 이 제비꽃 사진 요 똑같은 사진 쓰고요. 배경 사진은 저 이제 파란 하늘에 흰 구름 있는 저 사진을 그냥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화요일 날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업로드는 그 전에 해요. 그 전에 해놓고 파일이 화요일 날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날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수업이 딱 뜨는데, 보통 화요일 9시 아니면 또는 어떤 때는 이제 새벽에 뭐 6시, 뭐 5시 뭐 이렇게 뜨기도 하는데 어쨌든 화요일 날 그 파일이 딱 업로드가 되고 그러니까 공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전에 또 그 주의 수업 주제와 방법을 또 전체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지를 미리 이제 하고요. 물론 이제 수업은 꼭 이제 이 화요일 날 그 제 시간에 들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재량껏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좀 자유롭게 들어도 돼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학부 수업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3시고 우리 이제 경영대학원 수업은 화요일 날 8시 반인가요? 그쯤 되는데 뭐 그 이전에 들으셔도 되고요. 그 이후에 들어도 됩니다. 그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수할 때는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이제 크게 구애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녹화 강의가 좋은 점이 바로 그거죠. 시간에 꽉 그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강의 파일을 업로드했다, 뭐 올렸다, 뭐 이렇게 공지를 하고요. 이 구체적인 URL, 그러니까 이제 주소는 생략하니까 미리미리 좀 구독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강의를 다 시청하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너무 이제 썰렁한 것 같아요. 그쵸? 뭐 이제 그 조회수가 한 뭐 100번 가까이 되는데 좋아요 한 2개 딸랑 있고 그러는 건 좀 그러니까 네, 다 듣고 나면 한 번씩 싫어요 말고 좋아요만 좀 눌러주면 어떨까 뭐 그런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를 들었다고 해서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주의 강의를 모두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제 제출 기한 내에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듣고 과제를 제출을 하면 정상적으로 이수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석까지 다 한꺼번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출석 인증 과제라는 게 좀 형식적인 측면이 있기는 해요. 형식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좀 형식적으로라도 체크를 해야 하니까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성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성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만 한 3번이나 4번 이상 이렇게 출석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게 또 장기 결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학기 초반에 그래요. 학기 초반에 딱 카운트에서 미달이 딱 되잖아요. 미달이 되면 장기 결석자로 간주가 돼서 저랑 상담을 해야 합니다. 꼭 상담을 해야 하는데 상담을 그럼 꼭 해야 되느냐? 상담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느냐? 예, 학사 규정상 꼭 상담을 하고 그 상담 결과를 또 보고서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쓰는 거 참 힘드니까 안 써도 되는데 보고서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쓰는 거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제때 딱 듣고 또 출석 과제도 제출하고 그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 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수업 내용을 뭐 녹음하거나 녹화해서 그걸 이제 또 편집해서 올려놓을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 녹음이나 녹화한 걸 동영상 파일로 편집을 하는데 그걸 바꾸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요일에 수업을 하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돼야, 그죠? 늦으면 또 거의 토요일까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목금토 뭐 이때 그러니까 돼야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또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듣겠다,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하는 분들은 이 주말에, 그죠? 주말에 시청을 한 후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청을 한 후에 출석 과제를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뭐 합니다. 이제 왜냐면 그 화요일은 또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니까 그때는 출석 과제가 다른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그래서 이제 수업이 화요일이니까 그 출석 과제 제출 기간은 월요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수업이 학부 수업하고 대학원 수업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죠? 학부 수업, 대학원 수업 이걸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 학부 수업하고 대학원 수업을 모두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렇죠. 그냥 하나를 올려가지고 학부도 보고 대학원도 보고 뭐 이러면 저야 편한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학부 수업, 대학원 수업 그러니까 따로 해야 되고 이것도 따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가끔 같은 주제로 수업을 하게 될 때는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하나 파일을 만들어서 두 개로 이제 편집을 합니다. 다른 편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파일은 따로따로 올라가요. 따로따로 올라가니까 이걸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그래요. 이게 대학원 수업, 학부 수업이 있는데 이거 구분을 안 하고 서로 다른 걸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부생이 대학원 수업을 듣고 대학원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대학원 원우님이 이 학부 수업을 듣고 이 학부 과제를 또 제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 수업하고 대학원 수업의 경우에는 이 표지를 좀 다르게 디자인을 아예 이제 좀 다르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학기까지도 이제 표지가 좀 달랐는데 표지가 너무 또 개성이 또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수업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개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학부 수업의 경우에는 이게 계속 다른 걸로 이게 이제 다른 이미지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인터넷에서 찾는 사진 자료를 쓰는데 그 인터넷 자료들이 해상도가 또 떨어져요. 해상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또 올리다 보면 막 뭉개지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그런 저기들이 있어서 좀 자료들 구하기가 좀 힘들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냥
통일을 학부 거, 대학원 거 해서 이렇게 통일을 그냥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학부 수업, 대학원 수업 그 표지가 유튜브에 딱 올라오는 표지가 달라요. 표지가 다르니까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위에 있는 게 이 학부 수업이고요. 뭐 노동 분쟁의 해결 열차 뭐 이렇게 해놓는데 이거는 그냥 예시용 시안으로 만든 거니까 실제 수업용이 아니라 그냥 이런 요 형식이다라고 해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부 수업이고요. 오른쪽에 아래,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이게 대학원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표지를 모두 그냥 학부 수업은 이렇게, 그리고 대학원 수업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통일을 해서 계속 올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죠.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구분할 수 있으시죠? 자, 그리고 이 학부 수업이냐 대학원 수업이냐 뭐를 했느냐 이런 것들은요, 이게 그거 확실한 거 원하시면 재생 목록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재생 목록에 보면 이 강의 과목별로 정리가 딱 되어 있으니까 이 재생 목록을 참조하시는 것도 또 좋아요. 그래서 재생 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생 목록 안에는 작년이죠. 작년 2학기부터 이렇게 수업한 과목별로 딱 학기별 과목별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페북이나 뭐 인스타 있는데 뭐 인스타는 거의 안 하고요. 인스타는 거의 안 하고 페북도 역시 그냥 순전히 개인용입니다. 뭐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인기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홈페이지에 이렇게 링크는 해놨습니다. 링크는 해놨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친구 신청 해주시면 그냥 친구 신청만 하지 마시고 자주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인데요. 상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환영이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참 그렇죠. 이 시국에 작년부터 아주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시국 씨라고 하는데 이시국 이 코로나 시국에 직접 만나서 상담한다라는 건 또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상담은 결국에 전화라든가 뭐 문자 또는 카톡으로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연락을 그렇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일은 제가 뭐 바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메일은 되도록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메일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좀 자제를 하시고요. 네, 메일 금지입니다. 제가 뭐 이건 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기 전까지 그냥 메일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보면은 전에 아주 예전에 학생들이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그래서 전화 받기 아주 힘든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런 때도 막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전화하지 말고 그냥 메일로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학생들이 거의 전화를 안 해요. 예전에는 아주 바쁠 때는 막 학생들이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바쁜 일도 거의 없는데 그냥 전화를 안 하는데 그냥 전화로 하세요. 뭐 하실 말씀이 있다면, 뭐 상담이든 아니든 뭔가 해야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전화하면 됩니다. 그냥 전화하시고요. 전화하기 곤란하다, 이건 전화하기 곤란하다, 아니면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더라, 그러면 그냥 문자라든가 카톡으로 남기면 됩니다. 혹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할 얘기가 너무, 그러니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쓸 게 많아서 그럴 때는요, 문자라든가 카톡에 그걸 전부 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일로 좀 뭐 이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보내고 그냥 통화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 메일보다는 그냥 전화를 하시고 혹시 전화가 곤란하다 아니면 전화를 안 받는다 하면 그때만 안 받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딱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문자라든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요즘 카톡에 그렇잖아요. 메일만 그 파일 첨부가 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도 파일 첨부가 되니까 뭐 이제 카톡으로 보내시고요. 굳이 뭐 어떤 파일을 보낼 게 있다.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굳이 받아야 할 파일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파서 수업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뭐죠? 뭐 진단서나 이런 거 보내겠습니다. 진단서 안 보내셔도 돼요. 그냥 아프시면 제가 쉬라고 하니까 그냥 진단서 같은 거 안 보내도 되니까 굳이 그런 거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제가 이거를 보내주세요. 뭐 어떻게 뭐 사진으로 찍어서 뭐 보내주세요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뭐 메일로 보내주세요 하면 그때 그냥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전화로 하시고요. 또 상담 내용인데 뭐 무엇이든 다 물어보세요. 라고 할 수는 없고요. 뭐 이제 물론 그런 교수님들 계신데 뭐든지 다 물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뭐 이런 교수님들 계시긴 한데 저는 그럴 수는 없고요. 저는 그럴 수는 없고 뭐 취업이라든가 진로 같은 거, 뭐 연애, 인생 상담 뭐 이런 건 제가 못합니다. 뭐 그쪽으로 아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분야로 좀 그런 분야까지 제가 상담을 해줄 정도로 뭐 저희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그런 좋은 분들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물론 이제 제가 시간이 나면 들어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답변을 하기가 곤란해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냥 들어는 주는데 들어는 드릴게 하는 그 정도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저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원칙은 제가 이제 수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2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로라든가 뭐 연애라든가 취업, 뭐 인생 상담 이런 건 나하고 하지 말고 그냥 좋은 분들 만나서 그냥 상담을 해라. 나한테는 그냥 딱 내 분야만 상담을 해달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날도 짧고 그런 경험도 부족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 이제 살아온 날도 좀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경험도 많이 쌓인 것 같고 그래도 네, 이런 분야는 그냥 그렇죠. 다른 분들 찾아서 상담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저는 우리 수업과 관련된 내용 있죠.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어떤 개별적인 어떤 개인적인 법률 문제들 있죠. 법률 문제. 그러니까 어떤 법학자니까 어떤 법과 관련된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민사라든가 노동 분야 민법, 노동법 전공이니까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상담을 원하면 충분히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떤 행정법 분야라든가 뭐 형법 분야 완전히 제가 완전히 문외한이 그쪽으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저기는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알긴 알지만 그래도 아주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쪽 전공이 아니라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그럴 때는 개략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대략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고 그렇게밖에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죠. 어쨌든 확실한 건 그러니까 민사 분야나 아니면 노동 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관련 내용들 아니면 법률 문제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상담해 드릴 수 있고 뭐 꼭 본인 게 아니라 뭐 가족이나 친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이런 거 좀 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변호사나 이런 사람 법률가들하고 상담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이제 대략적인 방향이 이럴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네, 물론 언제든지 환영한다 라고 했는데 아주 늦은 시간 있죠. 뭐 새벽 한 2, 3시에 이렇게 전화하기엔 좀 그렇죠. 대화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간 피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뭐 이제 그렇죠. 제가 뭐 그 만약에 답변하기 우리 이제 수업이 화요일 날 그러니까 오후랑 또 야간에 있으니까 그 시간은 또 피해 주셔야 되고 그 시간은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뭐 전화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받지 못하거나 좀 통화하기 곤란할 때는 다음에 통화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런 시간들만 좀 피해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이 수업을 들은 이번 주에 할 일인데요. 그러니까 수업 1주차 네, 우리 9월 7일 수업입니다. 9월 7일 수업일이 9월 7일이니까 2주에 할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출석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카톡 채팅방에 가입을 합니다. 먼저 카카오톡 채팅방에 가입을 하시고요. 네, 두 번째 유튜브에 구독 신청을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다 하신 분들은 이미 했던 분들은 하실 필요 없겠죠. 이제 그래서 유튜브 구독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그때 이미 구독 중인데 끊었다가 다시 신청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미리 하셨으면 이미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매 학기마다 좀 하는 건데요. 매 학기마다 하는 건데 셀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셀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이나 카톡이 아니에요. 문자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 없이 그냥 셀카 사진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문자로 이제 개인 번호와 인증 번호를 전송을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개인 번호와 인증 번호를 전송 받으면 그러면 그때 이제 홈페이지에 제대로 로그인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또 링크된 출석 과제 있어요. 그래서 링크된 출석 과제 제출 페이지에 가서 뭐 이제 간단한 인사말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1주차 이수 처리는요. 셀카 사진을 보내는 것까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래도 이제 그걸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셀카 사진을 보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뭐 이게 지난 학기에 보내셨던 분들 있죠. 지난 학기,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보내셨던 분들 있는데 다시 보내셔야 됩니다. 뭐 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제출했던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정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 것들은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셀카 사진을 보내는 거는 이게 웹에 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모바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그러니까 제 전화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난 학기에 보내셨던 분들도 이게 다시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그럼 어떤 사진을 보내느냐? 뭐 증명사진, 뭐 여권사진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아니라 뭐 사진관에 가서 찍는 그런 거만 아니라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셀카 사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그냥 지금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시면 돼요.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건데, 여러분들 사진이 학교 포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있는 그 출석부가 있긴 한데, 출석부에 사진이 올라오니 그 출석부가 있긴 한데, 그 사진들이 다 입학할 때,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 제출한 거라서 좀 오래된 거기도 해요. 그 학부 사진들은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때 사진들이잖아요. 좀 오래된 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진짜 이거 무엇보다 이제 큰 문제인데,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분간이 되질 않아요. 해상도가 떨어져서 분간이 잘 안 된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그러니까 그 개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시험 볼 때 누군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게 이제 좀 오래되면 좀 그렇죠. 이게 긴가민가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주 자꾸 많이 꾸미고 그러지 말고요. 지금 그 있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셀카로 딱 찍어서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예, 다른 데로 뭐 보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출석이라든가 개인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관, 요거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관 기간은 요번 학기까지예요. 요번 학기까지만 그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저도 이제 그 전화기 용량이 하도 딸리기 때문에 다 빨리빨리 다 쓴 데이터,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자료들은 빨리빨리 이제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것도 모두 삭제가 됐고, 이번 학기에 제출하는 것도 딱 요번 학기까지만 이제 보관을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노란 선이 있죠. 이 노란 선 안에 나오는, 이제 노란 선 안에 있는 것처럼 상반신 사진을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찍으면 돼요. 그래서 가슴 위쪽으로 해서, 가슴 위쪽으로 머리 전체 하고, 그리고 이제 어깨와 이 가슴이 다 나오게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좀 길게 찍는데요. 가로 세로 비율이 최소한 가로 3, 세로 4, 그래서 3대 4는 좀 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눕히지 말고요. 이렇게 똑바로 든 채 그 전체 화면 모드로 찍으면 보통 요런 저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이 모자라든가 마스크는 당연히 벗고 찍어야겠죠.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찍는 건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찍으면 이게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자와 마스크 꼭 벗고 찍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내느냐? 예, 늦더라도 이번 주 안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카 사진을요. 그래서 셀카 사진을 문자로 전송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로 전송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문자에 대한 그 답신으로 개인 번호와 그리고 이제 과제 제출 인증 번호를 발급해 드려요. 그 번호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런데 수업 안내 메일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확인 문자를 아직 안 보내신 분들 있잖아요. 이 확인 문자를 보내지 않은 사람은 제가 이제 이때 이제 이 확인 문자 보내고 또 이거 보내고 그러지 말고 이때 그냥 이름, 학번, 학과, 전공, 또 학년 이런 것도 있죠. 뭐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기 수 이런 거, 그런 거를 함께 적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셀카 사진하고 이름, 학번, 학과, 전공, 뭐 그 다음에 학년, 뭐 이런 거, 학기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확인 문자를 다 보내셨던 분들은 그냥 사진만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내지 말고 사진만 딱 한 장 보내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개인 번호와 인증 번호를 이용을 해서 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 한 후에 거기 링크가 돼 있어요. 그럼 링크된 그 출석 과제 제출 페이지 거기를 딱 클릭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출석 과제 제출 페이지 딱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네, 여기에 과제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하는 요 란에다가 아주 이제 1주차 과제를 다 마쳤다라는 의미로 그냥 간단한 인사말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주차 출석 과제 해서 뭐 이제 간단한 인사말을 적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적으라고 하면 진짜 간단한 인사말 이렇게 적는 사람 또 없으시겠죠? 네, 없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할 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톡 그 채팅방,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기 거기 들어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 유튜브 구독 신청하기, 유튜브 구독 신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셀카 사진 문자로 보내고, 셀카 사진 문자로 보내고 개인 번호와 과제 제출 인증 번호 받기. 셀카 사진을 보내고 그거 이제 딱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출석 과제 제출 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에 간단한 인사말 남기기.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까지 딱 하시면 이번 주에 할 일은 모두 끝납니다. 요걸로 딱 이제 모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